Korea, it's quite cold as you can see. Jeez.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강추위에도 일생을 히터 하나만 놓고 사는 유럽 국가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적극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소식인 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수적인 측면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들이 여태껏 유지해온 문화를 쉽게 바꾸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쉽게 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잘 몰랐지만 한 해에만 수백만 명이 한국을 찾는 시대가 오다 보니 한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처음 접한 한국의 온돌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이용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매년 심해지는 지구 이상기온으로 인해 유럽의 아이슬란드에는 영하 40도까지 갑작스레 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아예 몰랐으면 그대로 살았겠지만 이제는 한국의 온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었고 라디에이터와 벽난로 같이 기존에 이용하며 살아왔던 난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유럽 국가들도 느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표 기업으로 알려진 어느 보일러 업체는 지난해에만 해외 수출 매출 8,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독일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아직도 화덕과 같이 집안에서 불을 피우는 난방을 하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화덕 난방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매우 더럽다는 것인데요. 또한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온 집안을 청소해야 할 만큼 더러워지고 화재의 위험성을 항상 점검해야 하기도 했죠. 제일 안 좋은 점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집안은 물론이고 겨울철만 되면 바깥까지 매연들이 온거리에 뿜어져 나와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겨울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겨울철만 되면 중국의 지방 소도시에는 아직도 연탄이나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곳들도 많아서 그곳에서부터 미세먼지라던가 안 좋은 공기들이 기류를 타고 한국 쪽으로 넘어오곤 하죠. 이런 기후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난방,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되었는데요. 한류 문화가 거의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에 관심이 많고 직접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직접 와보니 유독 한국의 겨울이 자신들의 나라보다 따뜻한 것에 외국인들은 놀라게 되었고 그 비밀이 온돌에 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데요. 34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어느 외국인 유튜버는 겨울에도 수많은 아시아를 돌아다녀 본 후 한국에 처음 방문했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겨울은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털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하고 다니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곳을 가나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훈훈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유튜버는 한국의 온돌 문화가 부럽다고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온돌 문화를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간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식 찜질방에서 말이죠. 외국에서도 스파라는 개념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넓은 공간이 모두 난방이 되고 찜질도 하면서 편안히 TV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는 문화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미국에 진출한 한국식 찜질방은 시설도 호텔급으로 좋다고 극찬을 하는 리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사지방이나 PC방까지 있으며 매점에서 식사까지 해결되는 모습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찜질방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모습들도 자주 보이죠. 게다가 디지털 열쇠 하나만 있으면 사물함 이용과 매점 등 찜질방 안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최근 유럽의 폭발적인 온돌 점유율은 실제로 온돌집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입소문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화덕이나 라디에이터 등 일반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난방 방식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건조하거나 심지어 화덕 같은 경우는 재가 날리기 때문에 입까지 텁텁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면 온 집이 따뜻해지고 관리할 것이라고는 난방비 말고는 없는 온돌 시스템을 유럽인들이 마다할 리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온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유럽에서는 바닥 생활을 하지 않아왔고 현재도 신발을 신고 집안 생활을 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 유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온돌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온돌을 경험해본 외국인이라면 그것들은 온돌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온돌 난방을 한다고 해서 침대 생활을 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따뜻한 바닥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겨울에 무척이나 좋다는 외국인들의 후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겨울만 되면 한국에 오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나라답게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긴 후 따뜻한 온돌이 있는 숙소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장점이 한국에는 있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일본과 중국만 봐도 한국처럼 온돌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일본의 난방은 코타츠라 불리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중국 역시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공기 난방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에 와본 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의 겨울에 가게 되면 그 역체감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계속해서 국제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국적의 배우자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집에 데려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바로 한국집의 따뜻함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죠. 외국의 아파트는 난방은커녕 오히려 겨울만 되면 수도시설이 동파가 되기 일쑤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외국에서는 환경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인식되곤 하는데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기성세대인 외국인 부모가 한국의 아파트에 처음 와서 경험해본 한국식 온돌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평생 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부모님이 한국집에 와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죠. 아이슬란드와 같이 1년 중 대부분이 추운 나라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한국의 겨울은 겨울만 있는 나라보다 춥다고 합니다. 머나먼 과거부터 한국의 겨울은 유독 견뎌내기 어려웠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온돌을 발명하고 또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을 텐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라하고 싶어도 기술력이 부족하여 만들지 못했던 온돌 시스템을 지금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는 한국 못지않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앞선 한국 난방 기업들의 위상이 유럽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회사들이 유럽 시장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단지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으로 최고의 난방 효율을 내는 것이 온돌이고 그 온돌 문화가 현재 유럽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